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아차가 최근 외국인 집중 매수에 의해서 50주 신고가를 쓰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새해에도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있을 텐데요. 페드워치의 자료를 보시면 내년 3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3.5% 정도인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동결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잖아요. 48%. 그런데 지금 금리 동결은 13.5%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들어서 이 방향이 계속 가면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동결 쪽으로 좀 변화된다 그러면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보면 0.25% 인하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죠.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시장이 계속 긍정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세계 2위의 해운업체 머스크가 다국적 함대 보호를 받으면서 홍해 운항을 재개할 거다,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다시 또 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내년도 미국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대선이죠. 그런데 이 대선에서 헤일리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겠죠. 월가에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트럼프와의 접전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헤일리가 된다 그러면 시장은 좀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워낙 예측 불허지만 헤일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텐데 어찌됐든 트럼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는 추적을 하되 아마도 바이든이 뭔가 새로운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공화당으로 전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뉴스를 추적하셔야 되겠죠. WTI 가격 같은 경우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홍해 물류 재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70불대 초반에 갇혀 있으면 인플레이션에는 긍정적이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추이도 보시면 4% 깨고 내려와서 3%대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되지 않으면 금리도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 덕분에 나스닥 지수가 2023년 마지막 거래일에 15,000을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기술적으로는 16,000까지도 도전할 수 있겠지만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방에 16,000을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연준의 금리 방향대로만 진행이 되면 16,000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는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정책 변화 없이 조정 나오면 기회가 되겠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가 수출주에 대한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엔화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수출주 중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긍정적 흐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피카운 논란에도 현대차, 기아차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다만 우리가 추적이 필요한 것은 내년도 4월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이 제로금리를 벗어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튈 수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 흐름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중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4월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계속해서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그 다음에 달러 약세 흐름, 이런 것들이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면서 1200원대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우리 수급적으로요. 여기에 더해서 고객 예탁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죠. 예탁금이 빠르게 감소했다가 다시 V자로 반등하면서 56조를 넘겼어요. 만약에 이 60조를 넘긴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수급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확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50조대 이상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좋은 수급이 형성되겠지만 60조가 넘어가면 중대형주 쪽에서도 상당히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고객 예탁금 추이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기아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아차가 5년 만에 미국의 CES에 다시 참여를 합니다. PBV 콘셉트카를 공개하는데 5대 공개할 예정이래요. PBV 차량은 목적 기반 차량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로보택시가 될 수도 있고요. 미니버스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목적 기반의 차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CES에 참여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겠죠.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역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 혁신센터를 준공했잖아요. 자, 로보틱스를 도입해서 생산도 보조하고 물류 보조하고 전체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중앙 컨트롤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일손이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전기차라든지 조금 전에 보셨던 PBV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공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국내보다는 해외 쪽 공장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보여요.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노조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배경에는 북미 지역에 선전이 있었습니다. 전체 판매 비중에서 북미 쪽이 30%에서 3%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진이 인도 쪽에서 일부분 커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비중은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인도에서 계속 선전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인도에서는 분명히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에요. 딜러망 같은 경우도 지금 300개 수준의 딜러망에서 2025년까지 500개 수준으로 지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쪽의 캐파를 계속 넓힐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K3의 풀 체인지 모델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상상도예요. 뭐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 100%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K4가 2024년도에 출시가 되고요. 그럼 아반떼 경쟁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EV 시리즈 전기차를 일단 컨셉트카 포함해서 선보였습니다. 2025년 이후에 계속 출시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전기차가 지금 시장에 관심이 많이 받을 때 이런 소식이 나오면 이것도 되게 호재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전기차가 좀 둔화되는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다가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들었으면 뭐 트럼프가 됐든 헤일리가 됐든요. 전기차에 대한 확장 속도는 좀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호재로 작용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기아차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종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11월 글로벌 친환경차 소매 판매 대수 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3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전기차는 15,000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2배가 넘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 거니까 앞으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이 공존하면서 계속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현대기아차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전기차는 지금 판다고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적자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기술력도 올라왔지만 규모의 경제를 일부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10%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올해 최고 영업이익을 찍고 내년부터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매출은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예측치가 11조 9천억 근데 내년에는 10조 9천억으로 1조 정도 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피크를 찍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들고 간다는 게 아니라 수급 보면서 매매하자는 거예요. 최근에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 금리 인하 정책에 따른 수급 개선 이런 것들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급 보고 매매하자는 거죠. 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가장 강한 매수를 보였고 기관도 일부 들어왔습니다. 특히 12월 20일 날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발표 이후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이때 100만 주가 넘게 들어왔어요. 꾸준하게 수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 수급에 큰 변화 없이 기술적 조정 나오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시가총액이 지금 4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2조 가까운데 시가총액 40조다. 내년에도 10조 정도 할 거고요. 비싸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과거처럼 뭐 5% 수준, 6% 수준 이렇다면 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1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도도 10%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싸게 느껴져서 수급이 형성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앞전을 좀 돌려보면 2021년 고점이 102,000원. 자, 10만원 종가 만들고 끝났어요. 그러면 직전 고점인 이 102,000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자, 기술적으로 상승 N자형 패턴 보이고 21년도 고점을 뛰어넘으면 기술적으로는 12만원짜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조정 나오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편하게 매매할 자리를 보면 95,000원짜리 이런 자리까지 내려만 준다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갑자기 뭐 시장 변동성이 수급이 꼬이면서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 없이 이렇게 9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뭐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분할 매수하고 반등하면 분할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의 주가 흐름 보시면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다만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있고 또 땡겨보면 이 앞전에 21년 고점까지 계속 매물대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매매하시는 것보다 기아차를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요.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했던 삼성전자 흐름 좋죠. 여전히 조정 나오면 분할 매수해서 반등하면 분할 매도하고 안정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네트워크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그동안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한 모습입니다만 역시 눌림목 나온다면 분할 매수해서 반등하면 분할 매도하는 전략 유지가 가능하죠.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수급이 개선되는 대형주를 주목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